안녕하세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저자 오행자 작가입니다. 여러분, 공복은 명의학의 저자이시면서 다이어트 박물관 원장님이신 류창렬 원장님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똥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똥 얘기를 입에 쑥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쑥 나옵니다.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똥 얘기가 쑥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똥의 색깔, 냄새를 통해서 우리 몸에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똥의 이야기 나누면서 갈 건데요. 자, 오늘은 똥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우리 류창렬 원장님 모셔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똥을 가지고 또 왔습니다. 네. 그래서 똥 원장 유창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원장님 우리 지난 시간에도 똥 얘기했잖아요. 네네. 지난 시간에 말했다고 오늘은 이 똥이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저 지난 시간에 부끄러워서 이렇게만 얘기했는데요. 자, 오늘도 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똥의 모양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네. 그 중세 유럽에서는 왕족 앞에서 방귀를 끄는 걸 갖다가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없고. 아, 왕 앞에서 방귀를 껴도 괜찮아요? 네, 괜찮았어요. 오. 그리고 이제 왕의 똥을 갖다가 네. 치우는 사람들이 일반 노비나 네.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명문과 귀족들이 그 왕의 똥을 치우고 많은 분들한테 자랑 삼아 얘기하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똥에 대해서 치우는 사람을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네. 영화 그 광해를 보신 적 있나요? 네. 거기에 보면은 광해에 똥을 치우는 그 전문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쵸. 상문직이라고 하는데 왕의 똥을 매화라고 하죠. 매화틀. 네, 매화틀. 데려가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광해께서 앉아가지고 똥을 보고 나면은 그 안에 상궁들이 뭐라 할까요? 상궁들이요? 경화드리옵니다라고 하잖아요. 아, 대변을 봤다고? 똥을 쌌다고? 축하드리는 거예요. 예, 똥을 쌌다고 축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그 축하의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 똥 싸셨습니까? 똥을 싸셨다면 그거는 경화받아 마땅하죠. 저희가 우리 원장님과 함께 경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드리옵니다.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화 드리옵니다. 아, 이렇게 똥을 싸는 것만으로도 경화 드릴 일이다. 그런데 뭐 똥을 보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상문직이라고 하는 그 직함을 갖고 있는 궁궐안에서 아주 위대한 직함을 갖고 있는데 임금님의 똥을 매일같이 보고 모양이 어떤가를 보고 그리고 이 향이 어떤가를 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임금님의 똥을 갖다가 손으로 찍어서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 임금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수화상이 그 다음날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똥을 가지고 아주 그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배설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오줌도 얘기를 했고 지금 똥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잘해야 된다. 아, 그렇게 또 연결이 지어지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는 똥의 색깔, 그죠? 그리고 냄새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똥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 모양도 이제 그전에는 그 나라별로 전부 다 천태만상이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표준화가 됐습니다. 똥의 모양이요? 이 모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체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똥의 통일성이 됐다. 모양의 통일성이 됐다. 똥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있고 이런 똥 모양은 어떻고 이런 걸
통일화됐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전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는데 1997년에 네. 영국의 이제 브리스톨 대학에서 의사가 7가지의 똥의 모양을 갖다 발표를 합니다. 이제 7가지 모양을. 예, 이거는 브리스톨 스케일이다. 브리스톨 스케일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건강한 똥은 이제 요런 똥 한번 보시면 오, 이거는 똥이라는 느낌보다 바나나 같은 느낌이. 그렇죠. 아, 바나나 먹어야 되지 않을까? 바나나 모양의 네. 갖고 있는 똥이 가장 건강한 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일단 똥 모양은 바나나 같으면 된다. 예, 예. 오, 좋으네요. 지금 이 색깔도 이쁘고 너무 좋아요. 예, 괜찮죠. 이게 모형이지만 이거 진짜 똥은 아니고요. 모형입니다. 우리 저 교수님 가끔 이런 똥을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래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 건강하신 거예요.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계속 뭐 설사만 유발하고 그러시는 분도 많이 저는 계시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국민들께서 막 네. 그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의외로 아,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변비라고 해야 될까요? 변비는 어느 정도가 변비예요? 변비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변비다 이렇게 보면은 변비다? 예, 예. 저 그럼 변비 아니네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네. 요거는 이제 경련성 변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경련성 장이 변비다. 경련을 일으킨다. 아, 이거는요, 지금 꼭 토끼똥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겼어요. 예, 대장에 이제 경련이 일어나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네. 소장은 영양분을 갖다가 빨아들이고 네. 대장은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대장이 너무 건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너무 건조하면 수분을 빨아당기는. 다 빨아당기는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똥에 수분이 없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된다. 턱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대장에서 근데 대장에 수분이 많으면 어떨까? 설사하겠죠.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너 너무 잘 알았어요, 저. 그래서 대장도 적당한 건조된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인데 경련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대장에 이제 혼선이 생겨버리죠. 그렇죠. 이러한 토끼똥을 보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는 네. 이제 충분한 그 수면을 갖다가 취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수분을 갖다가 계속 취해줘야 돼요. 아, 이런 경우에는 그 변비가 너무 심한 거니까 수분이 너무 없으니까 수분 섭취, 물 많이 먹고 잠을 잘 자는 것과도 네. 관계가 있나요? 그럼요. 잠을 잘 자는 것도 그 안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네. 한 번에 막 2리터를 갖다가 한 번에 들이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마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조금씩 자주 마셔라? 예. 자, 혹시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이런 변을 보시는 분, 이런 똥을 보시는 분 계시다면 일단은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데 조금씩 자주 먹어라. 그리고 잠을 잘 자라. 또 하나는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운동. 예, 운동을 하게 되면 장의 연동작용에 의해서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요. 그러면은 장 운동은 걸으면은 장 운동이 되는 거예요. 걸으면은 장 운동이 된다. 예. 근데 우리 좀 이렇게 배를 막 두드리기도 하고 막 주물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막 하나의 도움이 되긴 되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최대한 네. 좀 줄여야 되고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진짜 문제긴 하죠. 예, 좀 즐겨야 됩니다, 그냥. 맞아요. 뭘 하든 좀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다들 경제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예민해지잖아요. 네, 민감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사소한 거에도 더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건강 더 챙기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수분도 먹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건강한 식습관이죠. 식습관.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먹는 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섬유질을 갖다가 섭취를 많이 하거나 네. 이러면 이제 장내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장내에 유익균이 먹이가 돼서 유익균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 상태에 맞게 필요한 그 식단을 조절해서 먹어야 된다. 그렇죠.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이렇게 토끼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똥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네. 위험한 똥입니다. 위험한 똥이요? 예. 가늘고 길고 납작한 똥. 가늘고 길고 납작한 똥, 바로 이 똥인 그렇죠. 거죠? 오. 이게 아주 위험한 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똥은 왜 위험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4차선 고속도로에 충돌이 생기면 네, 3차선이 막혀있다고 보면요. 네, 1차선만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전부 차량이 밀리죠. 그렇죠. 이유는 뭐냐? 여기에 추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 복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차선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늘게 나온다? 네, 만약에 우리 장내에 네, 암이 발생했거나 네. 장내에 혹이 발생이 되면은 어때요? 얘가 장내에 튀어나와가지고 그렇죠. 튀어나와서 똥이 나오면서 얇고 구멍이 얇은 데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얇고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 안에 대장암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을 보시는 분, 대장암이나 또 그 장에 혹이 있거나, 네. 물론 갑자기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허나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똥을 보신다고 하면 네. 반드시 병원에 내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위험하네요.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똥을 싼 적이 있는가? 암이 발생할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는. 그래서 굵은똥이 안 나오고 오랫동안 이렇다고 하면 바로 내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렇게 우리가 똥을 늘 대면하라고 이렇게 또 관찰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지 않는지 꼭 관찰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어쨌든 내 몸에 이 똥이 내 몸의 의사다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예.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또 여기도 똥이 하나 있어요. 예. 이거는 무슨 똥일까요? 예, 이거는 이제 물같이 풀어지는 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냥 그 똥을 볼 때 위에 변기 위에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막 찢어진 똥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이런 똥을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어떠냐면 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도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매운 거를 과하게 많이 드셨을 때 매운 걸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은 네. 장은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아. 안 내보내면 장이 위험하다라고 해서 스스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심한 운동을 했을 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네. 세균의 오염이 됐을 때도 또 이 똥이 나옵니다. 또 근데 아마 이 똥은 경험한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예. 그죠? 저도 있어요.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배가 막 너무 아프거나 그렇죠. 심하게 갑자기 배가 아파서 급할 때 네.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급할 때 나오는 것 갖다가 전문 용어로 급동이라고 합니다. 아, 급동. 우리 교수님 급동의 시속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급동이 나오는 시속. 나오는 시속. 아, 일단 저 조금 빠를 것 같아요. 그 시속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시속 빠르다. 네. 한 20km? 네. 급동의 시속은 그 치타가 100km로 달리거든요. 치타가요? 최고 속력이 70km까지 달려갑니다. 급동이요. 급동이요? 예. 오. 우리 지하철보다 빠릅니다. 우리 운전할 때 생각해보면 내가 70km 갈 때 빠르죠. 그 느낌 있잖아요. 예. 그거로 해서 신속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 예. 이야. 그 급동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급동이라고 합니다. 예. 급행처럼 빠르다. 이야, 해서. 그래서 전문 용어로 급동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똥을 쌀 때는 결국 우리가 매운 걸 먹거나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이 되거나 또 어떤 상태라 그랬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운동을 또 심하게 하거나. 심하게 하거나. 그래요. 이런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똥을 이렇게 건강하게 싸야 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싸지 않고 이렇게 토끼똥을 싼다거나 아니면 긴 똥을 싼다거나 이런 풀어진 똥을 싼다거나 다 이유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결국 그럼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몸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야, 급동 70kg. 아,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똥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네. 숙변입니다. 숙변. 아, 숙변. 그렇죠.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숙변에 대해서 네. 설왕설래가 많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숙변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숙변이 나왔네 하는데 유산균의 아버지 메치니코프께서 네.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으면서 네. 여러 가지 논문을 만드셨지만 그중에 숙변이라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대체의학을 살짝 공부할 때 숙변이 있다고 배웠어요. 예, 그때 이제 메치니코프께서는 숙변으로 인해서 네. 주근기도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아. 머리카락이 빠지고 노화도 일어난다 이런 어떤 논문을 쓰셔가지고 아, 숙변으로 숙변의 인해서. 이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 그대로 니시 가츠코라고 하는 네. 이 분이 이 숙변을 연구를 하기 또 시작을 합니다. 아. 연구를 하면서 이게 숙변의 존재를 갖다가 발표도 하는데 이게 그대로 멈춘 게 아니고 해방 이후에 네.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그대로. 아, 숙변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넘어와서 숙변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문제가 뭐냐? 요즘 현대 시대에서는 네. 의사분들은 숙변을 인정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아, 의사들은 인정을 안 한다. 숙변이란 존재가 없다. 아예. 네. 그 이유가 뭐냐? 네. 우리가 이제 내시경 검사하기 전에 네. 이 안에 보면은 설사약을 먹고 전부 다 빼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종양 검사를 합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숙변이 있으면 그 안에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숙변은 지금 현재 의학에서는 없다. 없다. 그게 정의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뭐 숙변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네. 실제는 숙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장내에 똥이 남아 있으면 부패가 되고 썩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남아있으면 썩게 되죠. 네, 그래서 숙변은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네. 단지 그 잔변은 있다라고 합니다. 잔변. 네, 음식을 먹고 난 잔변, 그 똥, 조금의 일부가 남아 있는 거, 그렇죠. 직장 속에 남아 있거나 이런 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숙변은 없다, 잔변은 그렇죠, 있다. 그래서 그 머물러 있는 똥을 잔변을 숙변으로 볼 수도 그렇죠. 있다. 그렇게 오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변비가 있는 분들도 그걸 갖다가 오인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숙변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의학적인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숙변은 없다, 변비는 있다. 예, 그렇죠. 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분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계속 좀 이어가 주실래요? 네. 변비를 그 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변비냐 이 맞아요. 기준이 아주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 변비를 안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가끔은 내가 변비인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보통 일주일 4일을 한번 기준할게요. 네. 4일 기준에서 잔변감이 남아있다. 4일 동안 변을 보면서 네. 잔변감이 지금 뭔가가 찝찝해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4번 중에 1번 정도가 그렇다면 그건 변비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4번을 보고 1번 정도가 잔변감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또 화장실 가서 과도하게 힘을 주고 이러면 또 역시 변비의 일종이다. 단단한 변, 아까처럼 네. 아주 단단하죠. 네. 그러면은 저는 약간 변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변은? 일주일에 3번 미만은 변비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화장실에 가는 걸 3번 미만으로 간다 그러면 변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변비일 확률이 좀 많네. 일주일에 2번, 3번? 우리가 이러는데? 화장실 가는 걸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미안해하고 직장인들은 괜히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를 보고 어딜 가면은 하다못해 음식점 가면은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폐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직장 내에 네. 그 학문인데 직장 내에 보면은 30cc에서 50cc가 똥이 차면은 네. 나오게 돼 있어요. 배가 아프고. 직장에.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미안해서 참거나 눈치 보고 참게 되면은 30cc에서 50cc가 되면은 내보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만성이 되다 보면 100cc나 200cc가 돼도 나오지가 않아. 이게 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일이 지금 급하다 그러면 무조건 뛰어나가세요. 밥 먹다가도 뛰어나갔다 들어오고 이래야 된다고. 어쨌든 일단은 그런 거에선 좀 자유로워지자.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 변을 보는 습관은 뭐 어떤 식으로 보세요? 화장실 가면은요? 앉아있으면요. 예. 앉아있으면은요? 일단 핸드폰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기도 하고 안 가지고 가기도 하고 네. 그때그때 다른데요. 일단은 그냥 앉아서 보고 가끔 이제 저기 하면은 무릎에다 팔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왜 무릎에다가 이렇게 팔을 대냐면 이렇게 무릎에다가 팔을 대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 직장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변을 보게 되면 깨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하고 있는 거네요. 잘하고 있는 꼿꼿이 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보는 게 아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6분을 넘기지 마시고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된다. 그냥 핸드폰 가져가서 핸드폰을 계속 보고 어떤 분은 30분 동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또 화장실에 또 신문 보는 사람들도 그럼 안 있잖아요. 돼요. 그냥 핸드폰 놔두고 버리고 들어갔다가 나와라. 일단은 변비는 좀 해결을 해야 되네. 그렇죠. 맞아요. 자, 뭐 설사야 심하면 약 먹고 이러자면 변비는 만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변비가 생기거나 급체를 내게 되면 어디를 누르시죠? 급체하면 여기나 그렇죠. 여기나. 합곡혈이라 그러죠. 네. 여기를 누르죠.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합곡 첫 번째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을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변비가 좋아져요? 예. 왜냐면 이게 장이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구혈. 지구혈은 이 손목 보면은 손마디를 4개를 이렇게 한번 대봐요. 이렇게 되면은 맨 위에 부분 있죠? 거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 합곡혈과 지구혈을 눌러주게 되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여기 이렇게 했더니 트림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혹시 변비 있으신 분들 여기 합곡혈하고 지구혈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이어트 박물관의 류창열 원장님과 똥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함께 했는데요. 자, 똥의 모양, 그리고 변비, 똥의 역사,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눠봤어요. 자, 우리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많은 분들께서 변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변비는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고 연동작용에 의해서 반드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식습관을 갖다가 바꾸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변비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150살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똥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자, 건강한 똥입니다. 이 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토끼똥, 변비, 그리고 가장 위험한 똥? 이거죠. 자, 이 위험한 똥은 우리가 장에 암이나 혹이 있을 수 있다. 바로 병원 가봐야 된다. 그리고 풀어지는 똥. 자, 우리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거나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했다거나 매운 걸 많이 먹었다거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비 해결하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똥! 더러워, 불편해 이러지 마시고요. 똥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내 몸의 의사라고 생각하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똥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우리 다이어트 박물관 류창열 원장님과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